할리우드 악당들, 왜 우유 마시는 것에 집착할까?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천하의 악당이나 나쁜 남자들은 유난히 우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있다. 즉, 할리우드에서 공개되고 있는 영화에서 눈여겨볼 흐름은 악당들이 우유 마시는 것에 유난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영화업계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영화 제작에는 많은 트렌드가 있다. 우유를 마시는 악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오랫동안 지속된 흐름이 되고 있다.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악당들이 기호품으로 우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영화 관람에 색다른 즐거움을 추가시키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하고 있다. 악당들이 극중 우유를 마시는 정확한 이유는 스토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유는 순수함과 젊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음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친 악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흥미 포인트를 높여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흥행가를 장식했던 작품 중 악당과 우유가 매치 포인트를 이루었던 대표적 작품 11을 할리우드 리포터가 추천했다. 1. 알렉스 말콤 맥도웰, 시계 태엽 오렌지. 사회 부적응자이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 악당은 1971년 디스토피아 범죄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선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뒤틀린 비행 범죄자 알렉스. 극악무도한 폭력 범죄로 투옥된다. 그 후 정신적인 뇌파 심리 실험자로 전락해 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건달들은 범죄를 자행하기 전에 약물이 첨가된 우유를 마신다. 범죄를 결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우유는 마침내 알렉스 뜻과는 반대로 착함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정부의 치료제 역할도 해내고 있다. 통제된 정부 아래서 개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음료로 우유가 활용되고 있다. 2. 안톤 시거 하비에르 바르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에단과 조엘 코엔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공개한 범죄 스릴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 르웰린 모스 조슈 브롤린은 200만 달러라는 거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다. 가방을 찾는 또 다른 이가 있었다. 살인마 안톤 시거다. 두 사람을 추격하는 보안관 델토미리 존스까지 합세하면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지게 된다. 안토 시거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등장한 가장 무서운 악당 중 한 명으로 각인되고 있다. 시거는 극중 초반에 2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한 루인 모스라는 용접공을 추적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 중 하나는 시거가 소파에 앉아 병을 쳐다보면서 우유 한 병을 마시는 장면이다. 영화에서 우유를 마시는 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상황을 짐작해보면 시거는 돈, 가방을 갖고 있는 모스를 죽이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풀이받았다. 시거는 자신이 자행할 범죄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도덕적인 면죄부를 받으려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현지 비평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갖는 윤리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거의 무능력은 난폭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젊은 시절의 무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자신의 선택, 의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겉으로만 무서운 남자의 내밀한 유치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의 공감을 얻어낸다. 3. 한스 란다 대령 크리스토프 왈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독일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태에 분개한 미군 알도 레인 중위 브래드 피트.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는 신념을 갖고 8명의 대원을 모아 개떼들이란 군단을 결성한다.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에 잠입해 당한 것의 몇 배에 달하는 복수를 시작한다. 개떼들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나치군이 두려움에 떨게 되던 어느 날, 알도 레인 중위는 독일 여배우이자 영국 더블 스파이 브리짓 다이앤 크루거에게 나치 수뇌부가 참석하는 독일 전쟁 영화의 프리미어가 파리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도는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할 작전을 시작한다. 우유를 마시는 행동을 통해 무서운 악당이라는 것을 입증시킨 장본인으로 한스 란다 대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는 나치 독일 내부에서 전쟁을 주도한 지도부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됐다는 가상적 역사를 펼쳐주고 있다. 란다는 반란 공모자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은 대령이다.
오프닝 장면. 란다는 우유를 마시면서 유대인들을 마루 밑에 숨기고 있는 낙농가 가족을 신문하고 있다. 란다는 가족 중 소녀를 내보낸다. 후반부에서 그녀와 재회한 뒤 우유 한 잔을 마실 것을 지시한다. 우유는 란다가 유대인 소녀의 존재를 알아보고 란다 캐릭터가 드러내주고 있는 권력의 힘을 드러내주는 소품 구실을 해내고 있다. 4. 홈랜더 안소니 스타 더 보이즈. 슈퍼히어로가 초능력을 남발하는 부패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혈기왕성한 청춘 자경단원들이 결집되어 일그러진 슈퍼 영웅의 만행저지 작전에 나선다. 아마존 프라임이 시즌 3까지 방영할 정도로 장수 인기를 누린 더 보이즈에서 홈랜더는 우유를 즐겨 마시는 악당으로 출연하고 있다. 홈랜더는 어린 시절부터 화학적으로 강화된 반슈퍼맨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그는 여러 불길한 일을 부딪힐 때마다 우유를 마시고 있다. 이것은 그가 육신은 청년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유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설정으로 풀이받는다. 가족 없이 앤디 슈퍼히어로로 성장한 그는 여러모로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그가 우유를 마시는 것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모성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받았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린 시절 모성애로부터 거부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홈랜더는 슈퍼히어로 육신에 도사리고 있는 몸이 뒤틀린 아이라고 풀이받는다. 5. 알렉산더 피어스 로버트 레드포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어벤져스의 뉴욕 사건 이후 닉 퓨리, 블랙 위도우와 함께 쉴드 멤버로 현대 생활에 적응해 살아가는 캡틴 아메리카.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친구 버키가 적군 윈터 솔저가 되어 돌아온다. 어벤져스를 겨냥한 최악의 위기가 초래하게 된다. 우유를 마시는 악당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알렉산더 피어스가 자임하고 있다. MCU에서도 이런 설정을 원용한 것이다. 피어스는 비밀리에 나치 독일에 잔존하고 있는 악당 집단 히드라의 우두머리다. 영화는 피어스와 다른 사람들이 쉴드 내부에서 히드라의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유를 마시는 악당 등장인 원터 솔저가 개봉됐을 때 널리 알려지게 된다. 피어스가 우유를 소비하는 것은 그가 악당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윈터 솔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설정으로 해석된다. 6. 로즈 아미티지 앨리슨 윌리엄스, 겟 아웃. 흑인 청년 크리스 다니엘 칼루야와 백인 여자친구 로즈 앨리슨 윌리엄스. 로즈는 주말 동안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북부로 여행을 떠난다. 처음에 크리스는 로즈 가족에 지나치게 양보하는 행동이 다인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긴장된 시도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주말을 보내면서 점점 혼란스러운 일련의 발견이 그를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몰아넣게 된다. 겟아웃은 흑인 사진작가 직업을 갖고 있는 크리스 워싱턴이 백인 여자 친구 가족을 만나러 가서 겪는 기이한 상황을 들려주고 있다. 크리스 여자친구 로즈는 흑인 남성에게 최면을 걸고 노예로 삼으려는 그녀 가족의 정신병적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다. 로즈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정서적으로 위축된 사고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고 있다. 우유는 종종 젊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겟아웃에서 로즈가 우유를 탐식하는 것은 10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풀이됐다. 작가이자 감독 조단 필은 우유를 소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름 끼치는 대상이다. 더욱이 우유는 때때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겟아웃에서 우유를 이런 존재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 아담 서틀러 존 허트, V4 벤데타. 2040년 제3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 정부 지도자와 정치적 성향, 피부색에 따라 시민들은 정신 집중 캠프로 끌려간다. 거리 곳곳에는 CCTV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모든 이들의 행동거지가 통제받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통제된 세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어느 날 이비 나탈리 포트말라는 소녀가 위험에 처하자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 놀라운 전투력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다. 과거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사형당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등장한 비유고 위빙. 뛰어난 무예 등 주변을 제압하는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있다. 세상을 조롱하는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 헨리 5세의 유명한 대사들을 일상 대화에서 인용하고 있다.
분열되고 투쟁하는 현실 세계의 아픔을 주요 창작 소재로 택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낭송하며 악의 무리들을 제압해 나가는 V. 동지들을 규합해서 세상을 구할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을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부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아담 서틀러 정권 총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우유 한 잔씩을 마셨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영화에서 우유는 서틀러의 젊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가 순결함을 내세워 정치적 의도에 맞게 활용하려 한다는 설정이다. 또한 서틀러의 악랄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음료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8. 에시안 홈 에이리언. 외계에서 수집한 광물과 자원을 수송하고 있는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 승무원과 광석 2억만 톤의 화물을 싣고 지구로 귀환 중 정체불명의 주파수를 받게 된다. 발신원을 수소문 한결과 정체불명의 우주선이라는 것이 알게 된다. 승무원들은 미이라가 되어 있는 상태. 우주선 내부에는 계란 모양의 물체들이 널려 있다. 이 물체를 조사하던 도중 아래서 튀어나온 물체에 케인이 공격을 받는다. 외계 생물은 인간 세포를 자양분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희생양이 된 케인의 몸속에서 새끼는 부화되어 거대한 괴물로 성장한다. 리플리 시곤이 위버를 필두로 한 생존한 승무원들과 외계 생명체와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된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SF 스릴러 에이리언에서 애쉬 과학관은 우유를 즐겨 마시는 악당이다. 우유는 애쉬가 사실은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징물이다. 애쉬가 마시는 우유는 그를 인간처럼 살아있게 하며 그의 로봇 내장 기능이 이 건강 음료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시켜주고 있다. 우유는 영양이 풍부한 물질이다. 인조인간도 즐겨 마신다는 설정은 무리는 아니다. 애쉬가 우유를 탐식한다는 것은 여타 영화와 같이 그가 에이리언 등장인물 중 그리 호감 가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시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9. 리버스 스티븐 오그와 월터 티모시 리 프리스트, 웨스트월드. 웨스트월드는 HBO를 통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시즌 4가 방영될 정도로 장수 인기를 얻은 SF 스릴러이다. 미래 테마파크 웨스트월드. 관람객들을 위해 동원된 로봇들은 미리 설계한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하고 반응한다. 웨스트월드는 최고의 오락상품으로 각광받는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최상의 AI 장난감으로 쓰이던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인간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웨스트월드에서 안드로이브 리버스와 월터는 식음료로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다. 이들은 인간에게 강력하고 악랄한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두 명의 안드로이드는 인질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우유를 붓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 리버스와 월터가 인간의 몸에 우유를 붓는 것은 순수함 혹은 순수함의 상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풀이된다. 우유는 이들이 자행하는 범죄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소도구가 되고 있다. 이들 두 명은 인간을 처지한 뒤 그 시체 위에 우유를 쏟아 순결함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 토마스 레이놀즈 존 보이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변호사 로버트 디닐 스미스. 의뢰인을 위해 마피아 보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국 NSA은 국가안보국 감청 및 도청 승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필을 제거하는 공작을 추진한다. 필이 피살당하는 현장은 딘의 대학 동창인 사진작가 다니엘 제이슨 리 목격하게 된다. 아내 선물을 사러 란제리 숍에 들렀던 딘은 다니엘과 마주친다. 다니엘은 딘의 쇼핑백에 디스켓을 집어넣고 도망치다가 차에 치이고 만다. 란제리 숍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분석한 국가안보국은 딘을 추적한다. 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당하고 금융거래마저 차단당한다. 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국가안보국 출신 브로커 브릴진 해크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지만 모든 음모를 주도하고 있는 레이놀즈는 막강한 인물이다. 딘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레이놀즈를 제거하는 작전을 추진한다. 토니 스코트 감독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토마스 레이놀즈는 국가정보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안보국 최고 책임자. 그렇지만 사리사욕에 휩싸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레이놀즈는 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권한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철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레이놀즈는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우유를 마시는 것은 악당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해주는 동시에 그가 시도하는 나쁜 의도를 순수하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풀이받는다. 11. 레옹장 르노 레옹 12세 마틸다 나탈리 포트만 부패한 경찰 스탠필드 게리 올드만에 의해 온 가족이 무참히 피살당한다. 같은 구역에 살고 있는 레옹장 르노의 집으로 긴급히 피신한다. 레옹은 명령이 주어지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행해내는 전문 암살자. 10대 소녀 마틸다의 사연을 듣게 된 레옹. 그녀를 제자로 삼아 암살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의식을 전수시키면서 스탠필드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 깡마른 체구, 덥수룩한 수염, 털 모자를 쓰고 외출할 때 마다 화분을 들고 다니는 레옹.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레옹. 독거 생활을 하면서 식탁에서 팩에 가득 찬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다. 토니데니 에이엘로는 레옹에게 잔혹한 제거 작전을 지시할 때 탁자 위로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잔을 건네고 있다. 1990년대 프랑스 스타일 갱스터 액션극의 진수를 펼쳐주었던 릭 베송 감독의 레옹. 레옹은 마틸다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와 마틸다가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할 때 문틈으로 수시로 바깥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냉정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레옹이 우유에 탐닉하고 있는 것은 그의 본성에는 모성애에 대한 갈망,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결단력, 부족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0대 소녀 마틸다가 당한 사연을 듣고 결국 경찰서로 스탠필드를 찾아가 그를 폭사시키는 행동. 레옹이 어려서부터 향유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관심. 10대 소녀 마틸다의 소원을 풀어주려는 행동. 밑바닥에는 그녀로부터 어머니가 보내주는 애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틸다는 레옹의 유품인 파릇파릇한 화분을 드넓은 마당에 심어주면서 레옹의 혼령이 이제는 정착하도록 기원해주고 있다. 자식의 안위를 항상 걱정하는 엄마와 같은 심정을 드러내면서